나하고 또 재판해요. 없어요. 또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재판 직후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는 이미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공조하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통위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KBS 이사들과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야당은 KBS 신임 이사들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만큼 이들이 의결한 차기 사장 추천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애초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위원을 탄핵하고 차기 위원을 추진하지 않은 게 원칙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런 행태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박장범 앵커를 KBS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KBS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자락처지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기울 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한 인물이 사장 후보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현재 KBS 여권 이사 7명은 차기 사장 후보자를 선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초청장을 위조해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파키스탄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속여서 입국한 뒤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가짜 서류에 비자 발급 시스템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양손에 짐을 든 남성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사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았다며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국내 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초청장도 입국 목적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위조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만에서 13,000달러씩, 서류 위조책에게는 3,000달러씩 건넸습니다. 위조책은 이들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초청한 입국자라는 걸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들은 이런 공문서까지 손쉽게 위조해 진짜 비자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업체당 초청 인원을 서너 명으로 제한하고 서류에 대포폰 번호를 적어 초청 기업인 척하며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이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류 심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원화해서 국내에서 이런 초청장이나 초청 이런 사실이 팩트인지 실사한 이후에 파키스탄인들의 입국 목적은 취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한 이들 중 대부분은 체류기간 90일이 지나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야당 당원이라 정치적 핍박을 받는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형사 사건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제 형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집행을 확실하게 진행한다든지. 경찰은 서류 위조책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인 18명을 검거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명은 수배 조치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공개 매수 후에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영풍정밀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고려아연 주가는 29.91% 오른 113만 8천 원에 마감했고
영풍 전일도 30% 오른 26,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고려아연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단 2개뿐인 주가 100만 원 이상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쓰는 주방 세제가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 파파존스가 각종 세제를 점주들이 본부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선정해서 돈을 벌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필수 품목 관련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 파파존스는 지난 10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세제를 본사에서만 사서 쓰도록 계약서상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방 세제부터 유리창 청소 세제까지 15개 종류에 이르고 마진율이 평균 16%였습니다.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서 쓰다 들키면 영업정지 근거가 되는 점수를 감점하고 거듭 들키면 영업정지를 하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또 계약 10년이 지난 매장 등 25개 가맹점에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는데 비용 가운데 적어도 20%는 본부도 부담해야 하지만 2억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 파파존스의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역대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10억 4천여만 원은 필수품목 관련 최대액입니다. 파파존스 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이 필수품목 판매 마진으로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필수품목 관련해 법적 제도를 정비한 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앞으로도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팬이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시는 어제 SNS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사진을 찍거나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면 또 바로 경찰서로 가거나 제대로 사과했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라며 수천, 수만 번 클럽에서 사진 찍. 그리고 저 대만 조폭에 떨어지면서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중국의 사막. 한 달은 온화하지만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초반부터 한파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코트와 모자, 머플러, 패딩에 털옷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 풍경만 보면 이미 초겨울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 7.1도,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 근데 오늘 새벽에는 별로 안 4.6도까지 떨어져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갔습니다. 경북 봉화 산간은 영하 0.4도, 철원 임남면은 0.6도에 체감온도가 오늘 영하 4.2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또 파주 2.7도, 거창 2.9도 등 전국이 평년보다 추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렸지만 시민들은 올가을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가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추워지고 또 가을이 그래서 너무 짧아진 것 같고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아서 기상청이 앞으로 3개월 날씨를 전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11월 남은 가을 한 달은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교차 같은 가운데 3층 한기가 남아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기온 변동폭이 큰 전망입니다.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겨울 라니냐 영향에다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 강한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12월 초반 우리나라 북부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12월은 라니냐의 영향과 더 큰 북극 해빙에 의한 오랄 블로킹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산하여 춥고 건조한 날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겨울 초반 한파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12월 후반부터 전체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도 올해 가을처럼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례적 기후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아가 먼저 2연승을 거둔 가운데 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장소를 대구로 옮겨 이어집니다. 기아는 기세를 몰아서 3연승을 거두고 삼성은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실책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비록 중단됐다 이틀 만에 재개된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삼성 임창민의 폭투가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무사 2, 3루에서 연이은 폭투를 던지며 2실점. 주지 않아도 되는 점수를 헌납한 삼성은 결국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1시간 뒤 열린 2차전에서도 초반에 결정적인 실책이 나왔습니다. 2루 주자를 잡기 위해 던진 강민호의 견제구가 유격수 이재현을 지나쳐 뒤로 흘렀습니다. 1회에 5점이나 내준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된 장면입니다. 반면 기아는 나성범과 김도영이 잇단 호수비로 삼성의 추격을 뿌리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희는 항상 시즌 때도 그렇고 큰 경기도 그렇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선수들이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한 팀이 승리한 경우는 20번, 이 중 시리즈가 뒤집힌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1, 2차전을 모두 내준 팀이 역전 우승을 이룰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눈여겨볼 대목은 그 2번 중 한 번이 2013년 삼성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삼성은 두산에 1, 2차전을 완패한 뒤 3차전에서 두산의 코치진이 마운드를 2번 방문하는 실수를 저질러 선발 유희관이 강판되면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패를 했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대구 가서 가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잘 쉬고 재정비해가지고 대구 가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 시즌 삼성은 144경기에서 실책 81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실책을 기록하며 물샐 틈 없는 수비를 보여줬고 반대로 기아는 146개로 가장 많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정규 시즌 기록과 정반대 상황이 나왔던 1, 2차전을 뒤로하고 대구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YG 팬이면 춘천? 네,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보는 아파트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출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게임이 어떻게 차라리 주역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건 중독성은 저거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번 듣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그건 아닌데. 내가 쇼츠 제일 많이 보는 사람. 강남 스타일,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 것이다. 이런 오히려 차라리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폭발력이 있다라고 막 변신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넓은 거 입었다고 뮤직비디오 때문에 이제 날씬한 거 돌파를 했다는 건데 그게 중독이다. 1000만 5일 만에 돌파를 해도 대단한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최대의 세계적인 음원 사이트죠.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요즘에는 듣는 음악 내가 아무리 다운로드 받기보다는 YG나 블랙핑크 팬이고 이제 음악 소비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스포티파이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자가 많이 됐다. 그게 많이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북미 등 현지에서 이제 원어민들이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내가 볼 때 그냥 로제가 하니까 인기가 많은 음원 차트에서 2위 차지한 것도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K-팝의 중심은 보이그룹이면서 이제 남성 솔로 가수들이 주도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가수들이 혼자 이제 활동하는 경우는 다 먹었네. 봐봐. 미국 음원 사이트 다 먹었죠 거의? 차트에서 맨 위에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포티파이에서 처음으로 로제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신인 가수로서 로제에 주목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다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게임이라는 데서 착안을 한 거잖아요. 이 게임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네, 이건 저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숫자에서 모여가지고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약간 좀 대면대면하고 친숙하지 않았을 때 뭔가 간단한 놀이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층을 해서 만약에 이제 6층이다 그러면 6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벌초를 마시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외국인들이 저렇게 손을 올리고 있죠. 내가 볼 때 로제 때문에 10층에 딱 걸린 사람이 술을 먹게 되는 로제가 하니까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게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어로 또박또박 떼창을 하게 되는 중독성이 강한 그런 놀이성이 있는데 사실 오징어 게임에 우리가 부각됐던 것이 놀이성입니다. 이걸 영어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영어도 아파트 못하 노래와 함께 또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된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SNS로 콘텐츠를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챌린지 문화도 있는데 지금 현재 노래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그렇게 놀이를 이제 즐기면서 음악도 듣는 문화들이 지금 전 세계 젊은 일사에서 열풍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싶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라고 하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는 그 아파트 윤수일 씨 아파트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윤수일 씨의 노래까지도 요즘에 또 주행해 가지고 차트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윤수일 씨도 굉장히 또 그냥 혼났지. 경쾌하고 좋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로제 아파트를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K-pop 하면은 예전 가수분들이 약간 좀 밀려난 느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로제 때문에 예전에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윤수일 씨의 아파트조차도 같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가 함께 상생의 시너지 효과까지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아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아파트먼트 손 넣으면 안 되지 입에다가 실제로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안 되지. 그래서 아프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콩글리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옥스퍼드에도 단어들이 뭐 많이 올라가 있죠. 왜냐면 스킨십이라든지 파이팅이라든지 예전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쓰면은 그것이 또 영어에 표준이 되기 때문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등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곧 등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단위를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로제에도 이제 소맥이라든지 김치볶음밥까지도 같이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 전체가 이 뮤직비디오 노래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요즘에 사실 아파트먼트라고 하기에는 젊은 세대들은 그냥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냥 아파트로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매력까지도 다시 역수출하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협업을 해서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브루노 마스 인기를 들고 힘들거나 뭐 건배를 외치기도 했는데 이 브루노 마스의 인기도 아마 한몫했겠죠? 그래서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미 어워즈에서 2번이나 이렇게 상을 받았고 또 앨범도 뭐 1,400만 장 이상 판매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뮤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또 잘 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같이 협업을 했느냐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 이제 브루노 마스가 한국에 이제 공연을 왔는데 이때 또 로제가 팬심을 발휘해가지고 공연장을 찾았다가 같이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저러다가 친숙해져가지고 이번에 이 아파트를 만들게 됐을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곡을 완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협업이 이제 말을 받지도 않으면서 전략적으로
듀엣으로 이런 듀엣을 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뭔가 합이 맞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친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 보컬이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소속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로제의 어떤 브루노마스의 케미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번에 일종의 대화 콘텐츠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래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빛을 못 볼 수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처음 시작은 뭐 아파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그냥 사실 이 블랙핑크를 포함한 이쪽의 뮤지션의 특징이 같이 어울리는 거를 우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게임에 관련해서 아파트 게임에 대해서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혹은 제작하는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술 게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 게임을 소개하는 곡을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봤더니 너무 가볍게 보일까. 안녕히 계세요. 그냥 술 게임이잖아요.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은